이렇게 되면은 자 순이익이 매출 빼기 매출만 보면 정말 많이 벌 것 같지만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생각보다 적게 남는 것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쉬는 날 없이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인건비 정도 번다. 투자금 리스크까지 생각하면 직장보다 메리트가 없다. 오늘은 식당 장사를 해서 한 달에 5천만 원 매출을 올리면 실제로 얼마나 벌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20대부터 장사를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창업해서 2번이나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자리에서 동생이랑 함께 직접 공사를 하며 식당으로 리모델링을 했고 16평 작은 가게에서 월 매출 8천만 원까지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총 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다양하지만 오늘은 제가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저희 식당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은 4,700만 원입니다. 매출 4,700만 원. 이 정도 매출이면 돈 좀 벌겠다 싶겠지만 사실 낼 거 다 내고 나면 실제 순이익률은 20%도 안 됩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의 비용을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당에서 가장 많은 코스트를 차지하는 식재료비가 매출의 36% 정도 차지합니다. 식재료비 비율이 식재료비가 1692만 원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월세를 계산하겠습니다. 매장은 25평 정도 되고 월세가 약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이 매장은 골목시장 상권에 있어서 월세가 평수 대비 좀 저렴한 편입니다. 보통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100만 그 다음 인건비입니다. 월 매출 4,700만 원이면 하루 1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건데 그럼 당일 근무자가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사장님 외에 정직원 1명 그리고 파트타임이 점심 저녁 각 1명씩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직원의 경우 휴무까지 고려해서 총 2명이 주 5일씩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다. 4대 보험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인건비는 총 1,01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판관비를 차감합니다. 판관비는 우선 통신비 3만원 나갔고요. 그리고 수도 광열비 133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타 고정 지급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각종 렌탈료 그리고 세무 기장 등등입니다. 이게 75만원 나갔고요. 그리고 소모품비가 104만원 나갔습니다. 수선비 1만원 나갔고요. 복리후생비 5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 매장이 직원들 복지를 되게 잘 해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가 48만원 나왔습니다. 광고비가 42만원 나왔고요. 배달 수수료, 배달 대행료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274만원 나왔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정말 많이 나가죠. 저희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타 잡비가 23만원 나갔습니다. 여기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니까 본사 로열티가 나가는데요. 1% 나갔습니다. 원래 저희 브랜드 로열티는 2%인데 지금 로열티 50% 할인 행사 중이어서 1%로만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금이 있습니다. 예수금이 뭐냐면 세금이나 정직원 퇴직금처럼 미래에 꼭 나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미리 빼두는 걸 말합니다. 우선 세금 예수금이 5% 정도 잡아두고요. 보통 부가세, 종합소득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235만원 차감하고요. 정직원 퇴직금이랑 감가상각비 등을 빼서 50만원을 수금으로 빼둡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순이익이 매출 빼기 순이익이 810만원 나왔습니다. 매출 대비 비율은 17.2% 나왔네요. 월 매출 4,700만 원을 기록한 프랜차이즈 식당에 한 달 순이익은 약 8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장님 월급 포함한 순이익이고요. 해당 매장의 사장님은 일주일에 4일 풀타임 근무했습니다. 영업시간이 11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입니다.
보통은 20평 이상 매장이면 최소한 월세가 200만 원 정도 할 테니 순이익은 700만 원 정도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방금 살펴본 저희 브랜드 가맹점 기준으로 순이익률이 17% 정도 나왔습니다. 외식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 식당의 평균 순이익률은 10에서 15% 정도로 보고되며 한식집 평균 월 매출은 3천만 원 전후 정도 됩니다. 그럼 대부분 순이익은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인데요. 투자한 금액이랑 리스크를 고려하면 그냥 직장인이 낫겠다는 평가가 나올 만합니다. 그럼 매출 대비 남는 게 별로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고정비 중 월세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꾸준히 상승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지방 도시에도 웬만큼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면 대부분 평당 10만 원이 넘습니다. 높으면 평당 20만 원도 넘죠. 또한 인건비도 고정비라 볼 수 있는데 최저시급이 이제 만 원이 넘는 데다가 주휴수당이랑 정직원의 경우 4대 보험에 퇴직금까지 하면 직원들 최저시급이 거의 15,000원이 넘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식재료 비율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매출 대비 30% 미만의 식재료 비로도 꽤나 푸짐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35% 이상은 되어야 욕먹지 않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은 곳은 40%가 넘기도 합니다. 그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사람들은 프랜차이즈는 가맹비랑 로열티 그리고 본사에서 물류 마진을 떼갈 테니 독립점포가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본사에서 마진을 취하는 부분이 있으니 독립 매장을 운영한다면 그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독립 점포가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매출이 더 낮습니다. 월등히 더 높은 독립 점포의 맛집들도 있는데 그런 매장은 10개 중에 사실 1개도 안 되잖아요. 본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절대적인 매출이 낮아서 순이익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폐점률 역시 프랜차이즈 매장은 23년도 기준 10% 초반이지만 개인 점포는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만 폐업 시대의 대부분이 개인 자영업자인 거죠. 개인 점포든 프랜차이즈 점포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우선 창업 시 월세가 합리적인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식당의 경우 적어도 월세 대비 매출이 10배는 나와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한 월 매출이 2천만 원은 넘겨야 합니다. 저희 브랜드의 경우 최소 매출을 월세의 12.5배로 잡습니다. 이게 최소 매출입니다. 또한 철저한 원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체계적인 조리 시스템으로 로스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인분 정도 판매한다고 치면 조금만 정량을 지키지 않아도 금방 식재료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고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을 예측하지 못하고 재고를 너무 많이 쌓아두면 신선식품이 많은 외식업 특성상 상해서 버리는 메뉴가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고객 관리로 재방문을 유도하고 단골을 늘려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높은 매출과 높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 유지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저처럼 여유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개인 사장님들은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면 몇 개월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저희 매장은 대부분 5,000명 이상의 멤버십 가입 고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이나 쿠폰 등을 꾸준히 발행해서 단골 고객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식당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아직 창업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예상 순이익 구조를 간단히라도 작성해 보세요. 월세, 인건비, 재료비, 세금까지 뺀 실제 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내가 어디서 비용을 줄이거나 어디서 매출을 늘려야 하는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1,000만 원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처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사실 이것도 안 남는 매장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니 폐업을 하겠죠.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창업해야 철저히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창업했을 당시엔 월급은커녕 마이너스 때문에 월세도 내지 못하고 빚만 늘어가다 결국 폐업했습니다. 덕분에 신용불량자까지 되었고요. 생각보다 장사란 게 만만치 않습니다. 월급 받던 때가 훨씬 좋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눈물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인터넷이나 TV에서 자영업 힘들다 해도 난 다르겠지.
난 뭐 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장사로 성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웬만하면 창업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게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장사 초보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브랜드를 찾아서 프랜차이즈로 경험을 쌓은 후에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꾸준히 공유할 예정이니 구독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